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목 그대로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 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아직은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에서 카메라를 들고 혼자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쑥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주위를 잘 살펴가면서 눈치껏 혼잣말 하면서 산책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2분입니다. 자,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파이팅! 기회되면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선생님들을 한 분씩 초대해서 대화 나누면서 산책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선생님 중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거나 저희 동네로 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미리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영상 작업을 하면서 특정 목소리를 없애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가급적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편집해 보겠습니다. 화면 편집이 거칠거나 뚝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집에 계속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가정방문 겸 가족치료를 진행했었는데 원래는 2021년 12월에 마무리 지었어야 할 일이었고 지난주를 끝으로 9회기로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정방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등교 거부 중인 학생의 배수관 뚫기라는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변수가 많아진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집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이 저의 주 내담자입니다. 저는 주 내담자와 가족을 함께 만났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가정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관찰되어서 그리고 가족 내 독특한 의사소통과 규칙도 발견할 수 있어서 제가 자신있게 접근할 수 있는 조금 특화된 사례였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정보다 한 달이 지연되었지만은 무사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된 내담자인 학생이 2주마다 한 번 있는 병원 방문을 잘 해냈고 가족과 제 앞에서 진지하게 올해부터 학교에 잘 다니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킨 것 같고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독특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방문 겸 가족치료의 마무리는 심리극 기법을 적용해 보았고 상황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한 명씩 주인공이 되어서 듣고 싶은 말이라는 기법을 통해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보호자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아이들이 그저 어린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고, 어른이 내 자신부터 먼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목격자로서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제가 가정방문 겸 가족 치료를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좋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내담자 가족이 사는 곳 근처에 펄벅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하기 전에 그곳을 방문했었고, 펄벅 여사님이 소설가이면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펄벅 기념관 자리가 펄벅 여사님이 설립한 아동복지시설이 있던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터를 잡는데 유한양행 창업자이신 유일한 박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가정방문하기 전에 이곳을 먼저 들려서 펄벅 여사님께 인사드리고 유일한 박사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문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 펄벅 여사님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실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가정방문 겸 가족치료가 종결되면서 지금은 공식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다시 제 근황으로 돌아와서 작년 이맘때까지는 정해진 요일마다 특정 병원에 방문해서 매주 1회씩 심리극을 진행했었습니다. 저의 대표적인 활동이 병원 심리극이었는데, 심리극을 경험한 지 30년 되는 작년 2021년에 모든 병원 심리극을 종결했습니다. 최근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 하지 마세요, 정신치료극 외부 강사 쓰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거나 좀 더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심리극 활동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중이고, 올해 계획도 틈틈이 세우면서 봄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4살 되는 저희 아이가 기침이 심해서 집하고 근처 병원을 3주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검사 결과 병명은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그리고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 코로나 검사하고 맞먹는, 코로나 검사하고 동일한 방식의 검사를 해서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검사 이름이 폐렴 바이러스 14종 PCR입니다. PCR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검사인지 감이 딱 오더라고요.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아이가 고생 많았습니다. 전염성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았고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은 나아졌고 오전에 아이와 함께 병원에 방문했고 완치 판정서를 받아왔습니다. 또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하면서 또 아이를 돌보면서 유튜브를 어떻게 꾸며볼지 틈틈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 산책을 기획하고 영상도 찍어보고 편집해 보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작년에는 정신건강, 의사소통, 사회기술 훈련, 심리극과 관련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가 때이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강의가 많았습니다. 올해 계획은 심리극과 유튜브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심리극의 기본에 충실하고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래의 심리극 주인공들을 좀 더 깐깐한 소비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리극 진행자나 보조자들에게 함부로 휘둘리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관객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움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잉여 현실과 행위 갈망과 행위 충족을 잘 경험할 수 있게 자기주도적인 심리극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집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잘 살펴가면서 눈치껏 혼잣말 하면서 산책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상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